99년생 조세달, 벌써 28살. 20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모레 30. 여러분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요. 만화를 그리는 세달이라요. 유튜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거 알지만 왜 시작했느냐, 이 어려운 유튜버 세계에 왜 이 발을 들이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튜브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유튜브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 강사분이 하시는 말이,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 콘텐츠로 뭘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당신의 이야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소개를 하느냐, 어차피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왜 자기소개를 하느냐, 이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일단 제 채널 소개를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저는 20년 넘게 그림만 그려온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예요. 왜냐? 저는 프로로 데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20년을 그렸는데, 그림만 20년을 그렸는데 아직도 아마추어예요. 커미션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도 뭐 진짜 커미션이고 용돈벌이 수준이죠. 제대로 된 외주나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해서 그림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용돈벌이도 뭐 돈을 벌었다고 하면 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죠. 그걸 커미션을 생계를 유지해야지 프로지. 용돈벌이 수준을 어떻게 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20년차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되게 많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 나이 이제 겨우는 아니구나. 아직 20대예요. 아직 창창합니다. 세달이 99년생이에요. 99년도에 태어났어요. 세달이는 99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럼 지금이 곧 26년이니까 28이네. 아니야, 만우 아직 26살입니다. 아직 창창합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뭔 소리야? 어떻게 20년 차야? 몇 살부터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때는 아직 세달이에게 아직 잎사귀가 있을 시절 5살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와 그림 재밌다 우헤헤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걸 보신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와서는, 이거 네가 그렸어? 네가 그린 거야? 너무 잘 그린다. 우리 세달이 나중에 크면 한강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들은 세달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찢어지게 좋았지. 너무 좋았지. 그때부터 저는 도화지랑 펜만 보이면 맨날 그림만 그렸어요. 진짜 그림만 그렸어. 선물 사달라고 해도 어른들이 막 선물 사줄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으면 스케치북, 색칠 공부, 색연필, 크레파스, 크레요, 물감 이런 거 사달라고 했어. 장난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나는 그렇게 계속 그림만 그리니까 얘가 그림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했던 그림대회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제가 상까지 받았다고. 그럼 어떡해?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어머 우리 딸은 그림을 그려야겠나 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상까지 받았으니까 얘는 그림을 그려야 돼. 실제로 저 또 유치원에서만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 미술학원을 안 다니기 전에도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초등학교에서 제가 그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2학기에 전학을 갔어요. 근데 이때 마침 2학기 때 그 대회 시즌이었던 거야. 그림 대회 시즌이었던 거야. 1학년들은 자기 사물함에 이렇게 학생들마다 키우는 꽃이랑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키우는 화분들이 다 각자 있었는데 그거를 그리게 시켰거든요, 선생님께서. 저는 전학생이었잖아요.
나는 전학생이라 식물이 없는데, 화분이 없는데, 저는 뭘 그리면 돼요? 그래서 짝꿍이 가진 개발 선인장이 있었거든요. 짝꿍 화분이 개발 선인장이었어요. 이거를 같이 그리라고 하셨어요. 친구 화분을 같이 그리라고 하셔서 저는 같이 이렇게 옆에서 그렸죠. 근데 제가 그린 개발 선인장이 입상을 한 거예요. 이걸로 상을 받아서 또 전학을 오자마자 상을 받았어요. 야, 그때 이후로 친구들도 나를 얘는 그림을 잘 그려. 야, 그림 그릴 일 있으면 얘 시켜야 돼.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얘 세달이 엄청 그림 잘 그려. 이렇게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됐고,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때 저를 미술학원에 보내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죠. 소묘하는 법도 배우고, 소묘도 배우고, 수채화도 배우고, 물감으로 수채화도 배우고, 아크릴 물감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초적이지만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그런 미술 기술들을 배웠었죠. 그 미술학원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중학생 때까지 이걸 배우기엔 솔직히 이제 슬슬 시시해졌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마침 내가 그때부터는 그냥 그림이 아니라 만화에 관심이 많았었어. 만화를 너무 그리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 나 만화학원 좀 보내줘. 나 만화학원 다닐래. 길 다니니까 저기 만화 배운대. 저 미술학원 만화 가르쳐준대. 해서 만화학원 다니게 해줘 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시죠? 그 만화학원, 길가에 보이는 만화학원은 입시학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화학원이 많지가 않았어. 만화학원은 곧 입시학원이야. 입시 미술을 하는 곳이야. 근데 중학생이 무슨 입시 미술을 배워요? 입시 미술 배울 필요가 없잖아, 중학생이. 그래서 엄마가 세달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 열심히 다니면 엄마가 고등학생 되면 보내줄게. 근데 저는 기다릴 줄 모르는 애였어요. 아, 싫어. 나 만화학원 다닐 거야. 나 만화학원 보내줘. 만화학원. 나 만화가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쯤에, 야, 중2병에 아주 제대로 들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에 입시학원을 다녔습니다. 또라이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 웃기잖아. 아니, 누가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 이때까지 진짜 꾸준히 그림만 그렸거든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어. 다 그거야. 화가에서 디자이너 되고, 디자이너에서 만화가로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와 있었어요. 이때 10년 동안 10년을. 보통 애들은 꿈을 나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다. 요리사가 될 거야. 아니야. 나 대통령 될래. 이런 식으로 막 바뀌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계속 그림만 그렸다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이렇게 입시학원을 다녀서 저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이제는 진짜로 그냥 입시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려고 배우는 거죠. 저는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세달아, 너는 실력은 충분해. 네 실력이면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전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제 실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는데도 뭔가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림 실력이라는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때 딱 이 시기에 머물러져 있었던 거라서 당연하지, 중학생 때부터 그렸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냥 다른 애들이 일취월장하는 것처럼 확 올라가진 않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서 거기에 되게 위축돼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런가? 나는 괜찮은가? 내 실력이면 괜찮은 건가?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입시 시장이 좀 이상해졌었어요. 하필이면 저희가 딱 고3이 되니까, 제가 고3이 되니까 입시 시간에 되게 엄청난 파란이 일어난 거예요. 온갖 대학들이
학과를 통합하거나 없애기 시작했어. 원래는 만화, 애니 이렇게 있고 또 거기에 영화과가 있어. 이거를 영화과랑 합쳐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영화과에 통합을 시켜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렸어. 그런 학교들이 이 전국에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입시 그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에 남아있는 학교가 전국에 10개였어. 전국에. 아니 10개도 안 됐던 것 같아. 전국에. 서울 아니야. 서울 아니고 서울 말고 인서울 아니야. 인서울? 야, 인서울 내면 대박이었던 거야 그때는. 인서울 꿈도 꾸지 않아야 돼. 전국에 10개였어. 그 안에서 6개를 골라도 뭘 지원해도 상향 지원? 하향 지원? 그런 거 나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 그냥 무조건 넣어야 했어. 우리에게 선택지 따윈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너무 충격인데 학교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어. 학교들이 실기 방식을 기존이랑 완전 바꿔버린 거야. 본래는 뭐 상황 표현을 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뭐 상황 표현이 아니라 뭐였더라 그때? 상황 표현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디자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실기가 아니라 디자인과에서 볼만한 실기를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실기 시험을 보던 학과에서 실기를 갑자기 안 보고 면접으로 실기를 보긴 보는데 A4 용지에다가 콘티만 좀 짜보고 그 다음에는 면접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도 써야 됐었던 거야. 갑자기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쓸 생각도 못했던 자소서도 써야 됐고. 그래서 우리 학원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진짜 난리도 그 난리가 아니었어. 우리 어떡하냐, 우리 다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냐, 우리 어떡하냐 이러면서 엄청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상황에서 어찌저찌 수시도 보고 정시까지 봤어요. 열심히 진짜 전국을 돌아다녔어. 아빠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다 돌아다녔다. 제주도 빼고 다 갔다. 그 돌아다니면서 실기 시험을 보러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가 바뀌고 시험 결과가 왔는데 저는 불합격. 3다리는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네 실력이면 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도 일찍 공부 시작했는데 근데 나보고 불합격이래. 제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었죠. 선생님들이 뭐 좀 애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했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섣부르게 받아들인 것도 문제였고, 남들보다 일찍 그린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솔직히 그때 그림 보면 진짜 지금의 제가 보면은 못 그렸어요. 그랬는데 뭘 대체 믿고 당연히 내가 대학에 붙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제 나름대로 되게 그거였나봐. 충격이었어. 그렇게 3다리는 잉여인간이 되었다. 땡. 번아웃이 왔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약간 그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약간 그거 있잖아. 하얗게 불태웠다 짤. 하얗게 불태웠다. 그거 짤이야. 그거 짤이랑 똑같아. 진짜 하얗게 불태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뭐 그리면 다행이었지. 저 그때 한동안 밖에도 못 나갔어요. 아니 못 나갔기보단 안 나갔어요. 계속 잠만 자고 진짜 늦게까지 잠만 자고 맨날 잠만 퍼질러 잡고 뭐 핸드폰 게임하고. 근데도 웃긴 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 불합격했으면 재수하면 되잖아. 번아웃 올 틈이 어딨어. 재수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저는 재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저 말했다시피 제가 겪은 입시가 너무 파란만장했잖아요. 진짜 이거를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1년을 더 하라고? 더 했는데 또 불합격하면 또 1년 더 해야 돼? 아니야, 난 못해. 나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 난 못할 거야. 난 안 해. 못해. 난 못해. 뭘 더 해라는 거야. 난 못해. 못한다고. 안 할 거야. 대학교 안 갈 거야.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번아웃에 허덕이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아직 번아웃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벗어나진 않았는데 아빠가 야 1년 놀았으면 됐잖아. 1년 놀았으니까 뭐라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만화학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네요. 성인 만화를 그리는 학원이 아니라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웹툰 만화 그리는 거를 가르치는 학원이 드디어 그때쯤에는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런 학원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만화도 직접 가르치는 그때 지금은 막 콜로쇼냐 뭐 클래스 101이냐 하면서 뭐 인터넷 강의도 많아졌고 학원들도 되게 찾아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때는 별로 없었어. 내가 막 성인 됐을 때는 별로 없었어. 이런 학원이 있네? 그럼 나도 여기 다니면 만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 대학교 다니지 않아도 만화가가 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를 갔죠? 여기를 다녔어요. 덕분에 되게 열심히 그래서 학원을 다녔어. 만화 학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만화 학원을 다녔습니다. 만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죠. 그걸 또 한 반년쯤 다녔어요. 반년쯤 다니면서 단편 만화도 하나 그렸어. 단편 만화? 웹툰이었어. 웹툰. 그냥 만화도 아니고 웹툰을 하나 컬러 웹툰을 처음으로. 거기서 제가 그때는 입시만 하다 보니까 디지털로 그릴 줄 몰랐어. 디지털을 전혀 모르다가 거기 가서 처음으로 액정 타블렛을 영접하고 클립 스튜디오랑 포토샵을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단축키도 외우고 이러면서 디지털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는 웹툰을 하나를 완성했어요. 단편 웹툰을 하나 이렇게 뚝딱 하고 완성했어. 그리고 꼭 그렇게 반년이 지났는데 반년이 지나니까 뭐가 왔냐면 네 어떻게 나는 뭐 위기가 끊이질 않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학원생도 줄고 강사들도 그만두고 그리고 나 단편 만화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선생님도 그만두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거야. 이 학원을 더 다녀봤자 뭘 덜 배울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도 그만뒀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도 있고 코로나 걸리기 싫었어. 학원에 강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강남까지 거리가 좀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대중교통을 한 두 번 정도 갈아타야지 갈 수 있던 거여서 코로나 무서워. 나 집에 있을래 하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학원을 그만두고도 뭐 코로나19는 뭐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나는 또 또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그거 같던 거야. 너무 게으름뱅이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뭐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빠 회사로 저희 아빠가 광고 대행사 하거든요. 아버지 회사로 또 갔어요. 아빠 회사로 알바를 하러 또 갔어요. 갔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게 저랑 일이 안 맞았나 봐요. 제가 진짜 슈퍼 내향인이거든요. 슈퍼 내향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화하기도 어렵고 거의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힘들고 무엇보다 제가 어쨌든 아빠 딸이잖아. 대표 딸이 그 자리 사무실에 앉아 있으려다 보니까 뭔가 되게 눈치가 보였어요. 눈치 보이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막 일을 하려니까 엄청 눈치 보이고 어려운 거야. 근데 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난 그림만 그렸다고 10년이 넘도록 그림만 그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사무 보조를 하려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또 도움이 되고자 또 돈도 벌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일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번아웃에 이어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쿵 하고. 깨꼬닥 3달. 사실 그때도 번아웃에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었어. 그래도 만화 한 편을 완성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3달이는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던 거야. 번아웃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딱 이 정도였다면 우울증은 아무것도 못 하겠어.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것도 못하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것조차 못하지?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나?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나는 쓰레기야. 번아웃은 그래도 좀 견딜만 했거든? 뭐 좀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우울증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서 우울증 왔을 때는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계속 나갔어야 했고 일도 해야 했고 했으니까 나는 쓰레기 하면서 계속 일을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야.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 저 못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때가 딱 20대 중반이었죠. 20대 중반 때지. 20대 중반. 너무 괴로워서 친구한테 상담했더니 아는 정신병원을 좀 추천을 받아서 거기를 다니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약도 처방받고 우울증 맞았대요. 제가 자가진단한 게 맞더라고요. 우울증이 확실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지금 먹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 아직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는 있지만 그때 우울증 초기에는 나는 쓰레기야 했던 때부터 나는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이랬던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뭐 할만한데 싶은 거예요. 진짜 살 것 같다. 딱 그 느낌. 괜찮은데? 할만한데?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나이를 봤어. 이젠 좀 괜찮다.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했을 때가 지금 네, 지금 이렇게 28살이 되었습니다. 네. 99년생 조세달 벌써 28살 20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모레 30. 좀 살 것 같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싶었더니 내 나이가 28이래. 야, 이런 게 어딨어. 내 인생 돌려내. 내 이때까지 뭐 하면서 살았냐. 만화도 뭐 그리더라도 단편 하나밖에 없어. 나 진짜 단편 하나밖에 안 그리고. 단편 하나? 뭐 팬아트? 좋아하는 게임 팬아트를 좀 그리긴 했어요. 게임 팬아트. 뭐 자켓도 좀 그리긴 했는데 캐그림 막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로 뭐 어디 포포를 낼 순 없잖아. 이것만 어디 뭐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낼 수도 없고 뭐 만화 그린 것도 단편 만화 하나라서 상품을 출품할 수도 없고 이런 거야. 28인데 내 나이가 벌써 28인데 꿈에는 지금 꿈은 저 멀리서 내 만화가라는 꿈. 내 만화가라는 꿈은 여기에 있고 나는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야. 세다리는 아직도 여기에요. 왜? 어떡하지?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나는 벌써 28인데 이제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20년차 아마추어 프로 데뷔를 위해 유튜브에 입성 왔습니다. 네. 처음 얘기했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엔 관심이 없다. 그런데도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싶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고자 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은 해요. 누군가는 결혼하고 애도 낳을 수도 있는, 좀 이르긴 해도 그런 나이에 꿈을 쫓겠다고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도라인가?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이렇게라도 생각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라도 생각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번아웃도 있고 우울증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 극복하고 그 와중에 저는 그림을 쉬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림 그리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입으로만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림은 계속 그렸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 정말 다행히도 제가 좋아했던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그 게임 팬아트도 그리고 단편 만화도 그리고 언젠가는 만화에 등장시킬 캐릭터들도 구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살아왔으니까 28살 조세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부터는 이런 주저리 썰풀기보다는 저희 채널 이름이 만화를 그리자요잖아요. 세달이랑 만화를 그리자요이니까요. 저희는 이제부터 만화를 그릴 거예요. 저는 딱히 누굴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애초에 저는 20년 동안 아마추어였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누굴 가르치겠다는 거야. 저는 그거는 안 되고 누굴 가르칠 생각은 없고 저는 강의는 안 할 거고요. 저는 만화를 그릴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만화 그리는 곳입니다. 만화 유튜브예요. 그러면 만화를 그리겠죠? 만화를 그려야 돼요. 만화를 그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저도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뭐부터 해야 할지 살짝 감이 안 잡히는데 한다면은 뭐 캐릭터도 구상해야 되고 스토리도 짜야 되고 콘티도 그려야 되고 완성까지 해야 되죠. 솔직히 시작부터 누가 장편부터 하겠습니까? 제가 만화를 그려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시작부터 장편하면 망한다고들 많이들 그럽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저도 처음부터 장편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단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캐릭터도 짜고 스토리도 짜고 콘티 그리고 완성까지 하고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엔 장편도 그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만화가가 스토리나 캐릭터를 싹 다 스포일러하면서 만화를 그려요. 제가 그릴 겁니다. 제가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할 거예요. 아니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림으로.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냥 간단한 자기소개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당신들이 관심 없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만화 그리는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단편 만화 구상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달이었습니다. 바이바이라요.